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 난감한 고민을 하고 있는 써니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목: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버린 예랑이의 어린 조카를 저희들 호적에 올리려는 시부모님, 저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시부모님이 고인이 된 예랑이 형의 자식을 저희들 호적에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29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예랑이는 31살이고요. 2살 차이죠. 전날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났으며 정식 연인이 된 건 5년이 살짝 넘었습니다. 현재 저희 예비 신랑은 공기업에 다니는 중이며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지금 현재 학원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조건은 얘랑 쪽이 저보다 훨씬 좋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재산이나 직업도 그렇고 그 외 여러 가지로 참 잘났고 너무 좋은 사람이죠. 여하튼 저희들 소개는 이쯤 하고 지금부터가 진정한 고민이자 본문인데요. 이하 시부모님, 신랑, 아주버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랑한텐 나이 차가 좀 있는 형이 한 분 계셨는데요. 일단 이 아주버님의 부인,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님 되셨던 분은 신랑의 조카 아이가 2살도 됐기 전에 운명하셨고, 그 후 아주버님이 아이를 혼자 키우다 이번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연애만 5년이에요. 그러다 보니 돌아가신 아주버님이랑 조카를 평소 자주 만나곤 했고요. 특히 아주버님의 경우 프랜차이즈 카페를 2개나 운영하셨는데요. 전날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중반 때 그곳에서 알바를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정말 많이 힘들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저를 당신 친동생의 여친이라고 일부러 돈도 많이 챙겨주셨으며 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얼른 공부하라며 일부러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편의를 정말 많이 봐주셨던 분인데 아주버님인 걸 떠나서 사람 자체가 너무 착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보통 남자들에 비해 많이 마르긴 했지만 성격이 워낙에 밝은 분이라 그런가 아픈 줄 전혀 몰랐는데요. 결국 췌장암으로 그걸 알고 난 뒤에 손도 제대로 못 써보고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리셨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어요. 정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 조카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시부모님이 키우고 계시는 중인데요. 비록 당신들 연세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워낙에 잘 사시는 분들이라 또 집에 도우미 이모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잘 사는 집인가 봅니다. 그리고 저 작년에 신랑한테 청혼 받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식만 미뤄둔 상태입니다. 신혼집도 신랑 돈이랑 시부모님이 반반씩 해서 구해주시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데 그런 만큼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바로 결혼했었겠죠. 그러니까요. 그 전까진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이제 슬슬 아이의 학교 입학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 거, 그게 엄청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사실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얼마 전 저희 신랑한테 우리 꽁꽁이 너희들 호적에 넣어줄 순 없겠냐? 라고 매우 조심스럽게 물어오셨다고 하네요. 그러자 신랑은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저는 도우미 이모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게 진짜 시부모님이 저만 봤다 하면 막 근심 어린 표정과 아니 무슨 할 말이 있는 느낌이랄까. 여하튼 딱 그런 낌새가 느껴져서 제가 전에 한 번은 어머님 아버님 요즘에 무슨 고민 있으세요? 혹시 어디 불편하시거나 편찮으신 건 아니죠? 등등 제 나름 강하게 추궁을 해봤지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어서 밥 먹어라 이러시면서 넘기시길래 뭐야 왜 이러시는 걸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네요.
사실 제가요 어릴 때부터 한부모 가정에 자랐고 또 그 하나 있는 부모도 타 지역에 있었던 터라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뭘 걱정하시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알기 싫어도 그냥 저절로 다 알아집니다. 참고로 신랑은 저한테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안 했고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 그냥 제 눈치를 보는 딱 그런 정도지 따로 말씀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는 얘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게 뭐 단순히 호적에만 넣는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이걸 그냥 외면하기가 뭔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생 저 아이를 보면서 전날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아주버님이 저 챙겨주신 것 떠오르고 할 텐데 그리 되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고, 아 이거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그러게요. 저라도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막말로 저 사람들이 마음껏 저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악인이었다면 쓰니도 이런 고민 안 했겠죠? 이해합니다. 아이고 정말 난감하네요. 2번. 만약 시부모님이 그 부탁을 하게 된다면 결국 쓰니도 그걸 안 들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쓰니가 꼴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 결혼을 하려면 그 아이까지 책임질 각오로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다 아니다를 초월하는 문제인 겁니다. 각오가 돼 있느냐 아니면 뭐 아니다 뭐. 대댓글. 그러네요. 이거 엄청 어렵네. 특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더 어려워. 덜덜덜덜. 대댓 2. 받은 게 아무리 많아도 그래. 남의 자식을 대신 키우라는 거 이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곤 하나 성인이 된 후까지, 아니 다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니까 성인이 된 후까지 조카 앞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 그리고 이후 유산 상속 정해두고 뭐 그러면 되는 거고, 대신 쓰니네 부부한테는 되게 가까운 삼촌이자 숙모 역할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되는 거지. 무슨 친부모 역할까지 바라고 그래. 이건 아니죠. 4번. 와 이거 정말 힘들겠네요. 차라리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쌩까면 그만이고 끝인데 엄청 잘해준 데다가 사연도 그러니 이거 부담되겠지. 이거 호적에만 올리고 키우는 건 뭐 시부모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쓰니네한테는 호적에만 올리고 키우는 건 시부모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키우는 것까지 쓰니네가 하는 건가? 일단 신랑 될 사람이 싫다고 했으니 가만히 있어봐요. 먼저 나서지 말고 말이죠. 그러다 시부모님이 언지를 주면 뭐 남편과 말을 해보겠다 하고 조용히 떠넘기면 됩니다. 근데 쓰니 남편 안 할 것 같네요. 5번. 말이 좋아 호적에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아이의 친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길 기대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가야 할 일이 있을 때 당신들보다는 쓰니네가 부모처럼 가주길 바라실 거고, 그렇게 부모가 없는 아이로 보이는 거 그게 싫고 마음 쓰여서 저러시는 모양인데, 그거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그게 아니다 싶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또 아이의 아버지하고도 큰 인연이 있는데 아이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거 단순히 호적에 이름 오르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6번. 그냥 조카로서 아껴주면 되는 겁니다. 호적에 넣으라는 건 말이죠. 당신네들이 가고 난 후에 어미 아비 노릇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쓰니 그거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조부모 돌아가셨을 때 아이가 아직 어리다 그럼 임시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의 부모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춘기 때 엇나가고 미운 말 뱉어대면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내 친엄마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잖아. 이러면 억장 안 무너지고 버틸 재간 있냐 이겁니다. 7번. 자꾸 쓰니 스스로 조건이 딸린다 어쩐다 하는데 조카를 호적에 넣자는 얘기가 나온 순간부터 님 남친의 조건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는 있지만 결국엔 뭐야, 애 딸린 호랍이 되는 건데 이건 제 취자리 들어가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유로워도 그래, 남의 아이 키우는 거 그게 뭐 보통 각오로 할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거기다 호적에 올리자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면 쓰니 시부모도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당신들 손주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멀쩡한 남의 집 딸 인생을 가시밭길로 밀어놨나?
보아하니 쓰니는 마음이 여려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만약 내 딸이거나 내 동생에게 저런 말을 했다. 나는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8번. 설마 호적에 올리기만 하면 끝이라고 보는 건 아니겠죠? 아이가 학교에 가면 그 학교도 따라다녀야 할 겁니다. 친엄마처럼. 시부모 유산이야 두 분 마음이니까 일단 예외로 두고 님 아이가 생기면 그땐 어쩔 건데요. 나중에 조카한테도 똑같이 물려줘야 하는데 말이야. 그리고 형님 네 분이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이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키워서 군육이 전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변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약 하겠다면 그냥 아예 직접 키울 각오 정도는 같이 해야 한다 이거죠. 끝으로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예비 시부모님들 그 사람들 말이죠. 절대 좋은 사람들 아닙니다. 이제 결혼하려는 사람한테 호적에 올려라. 에이, 이건 아니죠. 잘 들으세요. 님네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럼 쓰니는 숙모가 아니라 계모가 되는 겁니다. 해서 님이 훈육하는 거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님이 아이라도 낳으면 혹시 차별할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주말 그냥 가볍게 라면이라도 끓여 먹이면 저거 친모가 아니라 저런다. 이 소리 분명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9번. 일단 말을 전달한 도우미 아줌마 완전 별로야. 그런 만큼 님한테 얘기 전달했다는 그 말 그거 분명히 쓰니 시부모님한테도 전달할 겁니다. 다시 내가 얘기했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할 사람이고요. 일단 뭐 남편이 거절을 했다고 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하세요. 제가 봐도 호적에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자녀도 낳아야죠. 그러니 그냥 아주 좋은 작은 엄마로만 남아 계세요. 솔직히 그게 아이 낳았으니 서로를 위해 좋은 겁니다. 대댓글. 맞아요. 만약 그 집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면 본인이 쓰니 남편의 이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거라면 쓰니 시어머니께 자기가 나서서 넌지시 말을 본 후 반응을 살펴보고 오겠다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농후하죠. 10번. 솔직히 저 같으면 이 결혼 안 합니다. 형이 최장암이면 동생인 남편도 마찬가지. 암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거고 또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할 만큼 사랑했다면 쓰니도 이런 고민글 쓰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해서 당신이 제 동생이면 저는 이 결혼 말릴 거예요. 11번. 아이에겐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 뭐 차라리 그렇죠. 아까 그 말 나왔죠. 차라리 시부모가 시자들이고 뭐 아주버님이 개차반이었다. 그러면 뭐 고민도 안 했을 겁니다. 써니도 그죠? 그런데 워낙 잘해주신 분들이고 또 뭐 좀 경제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로 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또 집도 받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것까지는 맞다고 보는데 호적은 조금 아닌 게 아닌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문제가 옳고 나쁘다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